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5일 일요일 밤 10시 45분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내일 아침에 늦잠 자려고 그냥 지금 녹화하고 자려고 그럽니다. 내일 아침 영상은 없고요. 지금 올라가는 이 영상으로 내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미국장 마감 살펴볼 건데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 살짝 하자면요. 요즘 계속해서 이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분히 오르는 때가 없고 차분히 떨어지는 때가 없고 올랐다 하면 급하게 오르고 떨어졌다 하면 급하게 떨어지고 요렇다는 거죠. 어젯밤에도 좀 그래서 좀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라고 뭐 이거를 뭐 급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조금 빠진 겁니다. 어젯밤엔요. 그러니까 그 지난 변동성을 생각해보면 지난 몇 주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 슈팅성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슈팅성 상승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져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랐다 하면 급등이고 떨어졌다 하면 급락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움직인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장은 기술적으로 봤을 땐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슈가 있었죠. 어제 무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장이 마감을 한 건데 그 이슈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난주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를 좀 시간 순서대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수박겉 핥기로 쭉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일단 FOMC 회의가 있었던 수요일부터가 좀 중요한데 수요일부터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제조업 PMI 지표, ISM 제조업 지표 이런 거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습니다. 쇼크 나와가지고 미국 경제 좀 꼬름하구나 안 좋구나라는 인상을 줬고 그거 발표되고 나서 ADP 고용 지표 나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야 고용시장 성장도 이제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를 낳았죠. FOMC 회의 직전에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야, 경제 지표들이 안 좋으면 우리 의장님이 인상 못 하겠구나. 금리 인상 못 하고 잘하면 올해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저거를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요.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좋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저걸 전반적으로 좋게 받아들이긴 하더라고요. 파월 의장님이 금리 인상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일단은 뭐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에 대해서 비교적 뭐 좋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FOMC 회의가 있었죠. 근데 FOMC 회의에서도 파월 의장님이 이번에는 뭐 새해가 돼서 그런지 아무런 뭐 특별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만 해줬고 뭐 그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기 이번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그 금리가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물가 지표를 상회한 첫 번째 FOMC 회의였습니다.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4.4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기준금리가 이번에 4.5를 넘어섰으니까 4.5에서 또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 FOMC 회의는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물가 지표보다 높은 상황에서 열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파월 의장이 솔직히 더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저런 지표들도 좀 꼬롬하게 나오고 이게 그리고 물가 지표보다 기준금리가 높아 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매파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명분이 좀 모자랐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파월 의장님 굉장히 좀 유순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FOMC 회의에서도 특별한 뭐 쇼크 이런 거 없이 좋게 좋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장과 파월 의장의 그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괴리가 있었는데, 그 괴리에 관해서 파월 의장이 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니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뭐 나는 어쨌든 올해 기준금리 인하 안 한다. 뭐 그런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시장 니네 틀렸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 뭐 니네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 내가 인정은 해줄게. 이 정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장은 야 우리 의장님이 인정해 주셨다. 우리 의장님이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급등을 했었죠. 그죠? 그런 점들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FOMC 회의 다음날 유로존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유로존에서도 좀 야 미국도 저렇게 긴축속도 조절하는데 유로존도 긴축속도 조절하지 않겠냐? 라면서 좀 기대를 좀 하긴 했죠. 근데 유로존은 얄짤 없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뭐 유로존도 그렇고 여전히 뭐 매파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특히 유로존 20일 통화정책회의가 셌는데 3월에도 우리는 긴축속도 조절 없다. 우리는 여유가 없다. 우리는 여전히 CPI가 너무 높게 나와서 50bp 올릴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반응이 좀 다소 재밌었는데요.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게 주식시장은 뭐 어차피 지금 뭐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비유 드리다시피 다소 만취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흥청망청 그냥 계속 올랐는데 달러가 좀 다르게 반응을 했다는 거. 달러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직후에는 이제 급락을 했죠. 중요한 지지선 깨면서. 근데 그 유로존 같은 경우는 유로존에서 통화정책 회의하고 나서 굉장히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히려 달러가 이제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변화거든요. 유로존이 매파적이면 원래는 유로화 강세 나타나면서 달러가 약세 나타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FOMC 회의에서 중요한 지지선 다 붕괴시켰던 달러가 유로존에서 오히려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서 달러 약세 요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오히려 급등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그 전날 급락했던 걸 많이 되돌렸다는 거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워낙 요즘에 이 낙폭이 좀 과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약간 좀 추세 전환을 고려 정도는 할 수 있는 추세 전환을 염두에 둘 수는 있는 뭐 그 정도 자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자꾸 이야기 새는데 그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로 인한 달러의 반응이 좀 다소 의아했다. 이거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이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하기 전에 나온 유로존 물가 지표들은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그죠? 어쨌든 인플레는 분명히 꺾긴 꺾였어요. 그죠? 그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FOMC 회의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잖아요. 물가가 추세적으로 좀 꺾이고 있는 건 꺾이고 있습니다. 피크는 쳤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다? 그 원자재 하락으로 인해서 그냥 물가는 떨어지는데 원자재를 제외한 핵심 물가, 코어 물가들이 안 떨어진다는 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공통적인 문제라는 거 기억 좀 하고 있자고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하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이었나 아마 그날 애플, 아마존, 구글 실적 3종 세트가 한 번에 실적을 발표했죠. 근데 셋 다 쇼크였다는 거.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한 영향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 하락 마감한 이유가 그 3대 종목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참 그리고 지난주에 페이스북 실적이 있었는데 안 좋게 나왔지만 뭐 자사주 매입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은 실적 발표 이후 20% 급등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은 해놓으셔야 되겠고 하여튼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안 좋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애플, 아마존, 구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할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이것까지 해서 고용지표까지 봤으니까 이제 중요한 이벤트 발표는 다 끝난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있었던 저 수많은 사건들을 이제 진심으로 시장에 이제 반영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큰 추세, 대세 상승, 뭐 대세 하락, 뭐 이런 큰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주가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가 좀 샜는데 금요일 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 좀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다 고용 지표인데요. 이 고용 지표가 전부 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에 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 날 FOMC 회의하기 전에 ADP 고용지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쇼크 나왔다고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고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좀 낮긴 낮았습니다. 뭐 ADP 고용지표 쇼크라서 시장의 기대감이 낮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ETI라고 뭐 인플로이먼트 트렌드 인덱스라고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먼저 벌써 이미 이 우하향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 이래저래 그래서 고용시장은 이제 좀 고용시장도 피크는 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솔솔솔 나오긴 했거든요. 지난주부터. 근데 그렇기 때문에 피크는 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예상치가 좀 낮고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들 보시면 그 논판 페이롤스가 지난번 값이 26만이었는데 예상치가 18만으로 돼 있었죠. 실업률도 지난번에 3.5였는데 3.6으로 실업률도 조금 높아지고 논판 페이롤수도 성장이 좀 둔화될 거야.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웬걸 이렇게 모두 시장이 좀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될 거야. 그리고 우리 금리나 기대감 그러니까
그 고용시장이 둔화되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도 좀 빨리 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솔솔솔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근데 금요일날 물가지표가 예상치가 18만 5천이었는데 51만 7천 나왔고, 실업률도 낮아졌어요. 3.4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뭐 에버리지 아워리 어닝스라 해가지고 뭐 시급이라 해석을 해야 되나? 하여튼 임금도 같이 올라갔다. 왜 임금이 올라갔겠어요? 당연히 고용시장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임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금도 올라갔다. 이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특히 논판 페이롤스가 가장 충격적이었죠. 18만 5천이었는데 3배 가까이 높게 나오니까 예상치가 굉장히 쇼킹했죠. 예. 그래서 시장이 뭐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애플 등등 기업 실적도 안 좋아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약할 거라 생각했던 고용 시장이 너무나 좋아 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충격을 먹고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 자세한 설명이 좀 빠졌죠, 그죠? 단순히 고용 지표가 좋다고 시장에 빠진 게 아니고, 고용 지표가 너무나 좋으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가지고 있던 연준의 올해 긴축이나 기대감이 많이 좀 사그라들어 버린 거죠, 그죠? 실제로 제가 알기로 저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그런 그 페드와치에 있는 금리 인상 확률 이런 것들이 좀, 그죠? 좀 타이밍이 좀 많이 좀 늦춰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리 인하 타이밍, 이런 기대가 실제적으로 그 투자자의 베팅도 좀 많이 좀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도 좀 크게 올랐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많이 베팅을 바꾸긴 바꿨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거야 해서, 예, 뭐 빠르면 뭐 올해 예, 하여튼 빠르면 올해 뭐 상반기에도 뭐 금리 인하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싹 다 생각을 지금 바꿔버린 게 이번 지표였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숫자가 예상치 3배나 나왔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예, 뭐 그랬다는 거. 특히 그리고 그저 고용시장이 세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어 물가가 안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지금 코어 물가가 강력할 이유가 또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야, 긴축 우려, 이거 또 이거 나겠구나,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긴축 우려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또 겹악재로 또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기업 실적에 더해서 긴축 우려. 하여튼 긴축 우려가, 저는 이제 긴축이란 재료가 거의 다 써먹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했는데, 이 긴축이란 재료를 보니까 시장이 쉽게 놔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기대감이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까지 지난 한 달간 올랐던 거,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거 갖다 막 올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시장이 지나친 기대감,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감 가지지 않으면은 그냥 이제 긴축이란 재료 이런 건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 있는데, 시장이 맨날 지 혼자 한 발 앞서간단 말이죠. 지 혼자 너무 앞서가면서 금리 인하 올해 할 거야, 올해 안에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시장을 막 끌어올려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지표 저렇게 한번 나오니까 다시 긴축 우려가 확 불타오르는 이런 일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월 의장이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이 제풀에, 예, 꺾이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지 혼자 지 혼자 기대감 갖고 막 올라가더니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지 혼자 다시 꼬꾸라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걸 느꼈죠. 너무 과한 기대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습니다. 김치국 마시면 안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쭉 한번 살펴봤네요, 그죠? 하락 마감을 했다. 뭐 물론 이제 개파락 출발해서 중간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시장이 지금 워낙 그 뜨겁게 강했기 때문에 어떤 갭을 메꾸는 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일단 하락 마감했다, 그죠? 드디어 하락 마감했다, 뭐 이런 거를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좀 자세히 하자면요. 이게 근데 엄청난 뭐 그런 엄청난 대폭락도 아니고 뭐 그런 것, 뭐 이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요. 이게 이제 워낙 지금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저 정도 하락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솔직히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음봉이 나오고 하락을 해야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정도로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저거를 신호등이라고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야, 이제 불 들어왔으니까 건너가야지,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진 않겠는데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올랐던 거 생각하면 이거 찔끔 이거 하나 나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죠. 제가 좀 전에 김치국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저거 하나 가지고 신호등에 불 들어왔네, 그런 이야기 하기는 좀 애매한 거고요. 아무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자그마한 신호가 나타났다. 자그마한 신호,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보실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생겼다. 그래서 나는 좀 위험 감수를 그러니까 나는 좀 위험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감수해서 좀 큰 꿈을 갖고 좀 큰 수익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는 위험을 좀 많이 많이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제 나온 이 음봉을 가지고 베팅은 해볼 수가 있죠. 아래쪽으로 베팅할 만한 자그마한 근거 정도는 생긴 거죠. 좀 강한 근거라고 한다면 4120짜리,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4120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마디 가격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S&P나 나스닥이나 어떤 이 대략적으로 어떤 딱딱딱 이 정해진 범위를 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4120이라는 자리가 예로부터 S&P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어떤 저항이나 지지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디 가격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정도는 붕괴되면은 그래도 좀 아래쪽으로 뭐 이건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저런 자리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좀 뭐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네, 그런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제 하락한 건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중 눌림이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거 눌림으로 삼아가지고 더 추가로 폭등시킬 수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하락은 아무 뭐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물론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음봉 하나에도 시장이 죽을 수는 있어요. 죽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을 막 너무 크게 이야기하는 건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아직은 이제, 그,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그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 거고요. 얘도 이제 보시면 중요한 마디 가격 이런 거 지키고 있거든요. 12,610 이 정도 자리가 어떤 그 마디 가격입니다. 마디 가격에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붕괴시켜 주거나 마디 가격 아니면 이 부분에서 오랫동안 뭐 못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아래쪽으로 뭐 전환됩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S&P고 나스닥이고 둘 다 뭐 어떻게 뭐 특별히 이야기할 만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별로 할 이야기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심은 좀 해봐야겠죠. 근데 심증은 좀 가져볼 수 있다. 심증은요.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 없지만 심증은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호재만 나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았냐. 지금까지 시장이 이 긴축 속도 조절론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사실 금리 속도, 금리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딱 올라온 건데, 근데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니네 꿈 깨라라고 지표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했던 이 근본적인 이유를 흔드는 중요한 게 좀 등장한 거긴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다소 좀 어제 하락을 기술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조금 의미를 좀 부여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난 한 달간 오버슈팅하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미국도 배가 불렀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좀 배가 빵빵한 상태에서 첫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 작은 하락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래도 저게 추세적인 하락으로 연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집중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된 것 같고요. 증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를 하고 마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또 지표들을 또 좀 몇 가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사실 뭐 이번 주엔 사실 그다지 뭐 지난주처럼 중요한 건 많이 안 나오고,
제가 봤을 때 화요일 날에 있는 거 하나 정도 잘 보시면, 화요일, 목요일 정도만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화요일 날에 파워르장님이 연설을 하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파워르장 연설이 있으니까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시장, 고용지표 나온 거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이야기하겠죠?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고용지표 나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고용지표는 엄청 중요한 거 아니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그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고용지표가 일단 뭔가 사고를 치면서 자기 존재감을 뽐냈으니까 저런 것도 이제 좀 잘 볼 필요가 있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를 좀 이제 다음 이번 주라 표현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사실 그리고 이번 주는 뭐 저런 거가 중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하여튼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다양한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이제 거의 다 끝났단 말이죠. 이제 재료는 다 나왔고요. 이제 전부 다 냄비 안에 집어넣었어요. 지난주에 재료 정말 많았거든요. 그 많은 사온 재료를 전부 다 냄비에 넣고 이제 불 켰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엔 이제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엔 본격적으로 이제 그걸 요리해서 어떤 완성품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하고 금리의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지표의 반응에 대한 거. 달러 인덱스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 날이 2월 1일이었는데요. 2월 1일 날 이 급락, 중요한 지지선 깨면서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드린 말씀이, 이거 언더슈팅일 수도 있다. 레벨 다운이긴 레벨 다운인데 언더슈팅일 수도 있다. 언더슈팅이려면 빨리 되돌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말 빨리 되돌렸네요. 그죠? 정말 빨리 되돌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좀 중요한 게, 워낙 오랫동안 낙폭과대한 자리였기 때문에, 반등도 없이 죽어왔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장대 양봉 한두 개 올라오면 추세 전환되고, 생각보다 강하게 또 달러가 치고 오를 가능성이 있다. 추세 전환 가능성, 우리 이런 거 좀 염두해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2거래일 동안 이렇게 또 급등을 해서 올라오면서 고용지표 때문에 긴축 가능성이 다시 한번 생기면서 달러가 급등을 하면서 일단 단기적인 어떤 추세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직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 중기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달러가 하락이긴 한데요. 이거 꼴랑 이틀 올랐다고 상승 추세 아니죠, 그죠? 이제는 단기적인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되긴 한 건데, 조금 더 전환되려면 103.5 이런 자리를 넘어서야 다시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시동 거는 거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하긴 한 겁니다. 다시 긴축 우려 나오는 바람에 여기 102.1인가 이 자리, 지난번 이 음봉의 시가를 돌파하면서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된 거고요. 달러가 이렇게 전환됐다라면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있겠죠. 신흥국 증시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원자재들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지금 최근에 달러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움직임이 짜불짜불하다. 변동성이 확대된 거는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가 됐지, 이 원자재나 달러나 이런 위험 자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짜불짜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움직이면은 지금까지 한 달 올랐던 거 혹은 한 달 내렸던 거 하루 이틀 만에 다 뒤집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변동성이 좀 급격히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었던 일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달러가 쭉 죽어왔어요. 쭉 죽어왔는데, 이거 장대양봉 이틀 장대양 이틀 상승한 거 가지고 지금 언제부터 빠졌던 건가요? 지금 1월 12일부터 빠졌던 거, 거의 2주 빠졌던 거, 2주 3주 빠졌던 거 이틀 만에 다 되돌렸어요. 이런 일이 나타났거든요. 생각보다 이거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달러가 확실히 유로존 매파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거고, 그리고 그 추가타로 지금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신호가 나온 걸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달러 환율은 말씀드렸죠. 1230원 돌파한 착 해야
달러 매수의 근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월요일 날 보고 잘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달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원자재들 급락한다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 금값인데요. 금값 같은 것도 굉장히 짜불짜불 올랐단 말입니다. 변동성 죽이면서.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하루 이틀 만에 다 되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거의 이게 언제부터 올랐죠? 1월 9일부터 그 1월 9일부터 해갖고 2월까지 오른 거 이틀 만에 다 되돌린 꼴이 됐죠. 그죠?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짜불짜불 오르더니 최근에 다시 변동성 확대됐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신호가 나왔죠. 그죠? 그 증시 설명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거 심증은 있다. 지금까지 증시를 올렸던 재료가 어젯밤에 부정당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오버슈팅 끝에 나온 하락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비슷합니다. 짜불짜불 하다 드디어 변동성 확대된 거예요. 이거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변동성을 확대시킨 이유도 있단 말이죠. 그죠? 고용지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들도 뭐 크게 많이 올랐죠. 그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금리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기 채권 투자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요. 이 좀 안심을 할까 싶으면 이렇게 또다시 좀 안심할까 싶으면 이렇게 한 번씩 그 긴장을 주고 있단 말이죠. 계속 가고 싶으면 아래쪽에 있는 이 자리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쌍바닥 만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뭐 지가 긴축으려 해봤자 솔직히 여기서 이제 어차피 금리 인상은 거의 끝물이긴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다 해도. 그래서 솔직히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여기서 쌍바닥 만들었으니까 다시 상승 추세라고 하고 금리가 막 10년물 국채금리 5%까지 오른다. 솔직히 이거는 좀 오바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일단 채권 투자는 지금쯤이 할 때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채권 투자하실 분들 뭐 여전히 채권 투자한 거 유효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게 쉽게 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다시 여기 뭐 3.9 이런 자리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금리는 당분간 하방 경직성 만들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박스 만들 가능성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요. 지금 죽어야 될 때 안 죽었어요. 죽어야 될 때 고용지표가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만들 만한 어떤 명분이 좀 주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박수 칠 때가 다가오나 했더니 박수 칠 때가 아니고 다시 한번 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2년물도 그래요. 그죠? 2년물이 금리나 기대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금리인데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급등을 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오르면 여기서 뭐 6%가냐 기준금리가 7%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 생각엔 결과적으로 이 상방은 제한인데 근데 최소한 이런 쌍바닥 만드는 모습 보니까 뭐다? 금리가 당장은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확실히 고용지표는 굉장히 좀 이야기할 만한 게 많은 중요한 재료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을 그 투자 계획을 조금 뭐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렸고, 참 빅스 안 봤네요, 참 그죠? 변동성 지수는 아직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여전히 높죠, 그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뭐 추세 전환 가능성 열어놓고 보자, 뭐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쭉 드려봤고요. 하여튼 그죠?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 영상 쉬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